네, 개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다 시간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2022 세계 신안보 포럼 개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저는 이 뜻깊은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최 측을 대신해서 저는 모든 국내외 연사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흥 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신뢰에 기반한 국제 협력으로의 길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개회식 그리고 세션 1, 사이버 안보에 대한 세션 1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내일 2일차에는 특별 세션과 세션 2 그리고 세션 3이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진 외교부 장관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셨는데 녹화 영상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님, 쉬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님,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한국 정부와 본 포럼 개최를 위해 협력해 주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포럼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개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갈등과 분열을 겪는 등 유례없는 도전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의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 안보 과제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국제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테러, 신기술, 팬데믹 등 신안보 위협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 손실뿐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미래의 팬데믹은 더 빈도 높게, 더 큰 파괴력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궁극의 위기 승수 효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즈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야말로 인류의 코드 레드가 될 수 있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은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국제 평화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연결하고 의료보건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축적된 지식이 이제 우리 손가락 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SNS는 BTS 같은 그룹의 전 세계 팬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전 세계 음악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디지털 혼돈은 가장 파괴적인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국가, 비국가 지원의 디지털 기술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돕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테크 리더들은 AI 기반의 자율 무기가 전쟁의 3차 혁명이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의 속성상 다자 협력 기반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분야, 시민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하는 훌륭한 사례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한 사례나 액트 엑셀러레이터의 설립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액트 엑셀러레이터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이번 팬데믹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공조된 국제 노력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정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세계에는 이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 기술 역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율하여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본 포럼을 시작한 것입니다. 복수의 이해 당사자 플랫폼으로서 새로이 등장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이런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또한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줄여서 GPS라 부르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여러분의 통찰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이 국제적으로 신흥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함께 이러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연사분들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귀빈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메르트 전 총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대한민국 박진 외교부 장관님, 저의 또 동료 분이기도 하신데요. 장관 여러분, 대사님, 내외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벌써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방문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는 또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안정, 그리고 안정성과 안보에,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 국가들 간의 이런 역사적인 관계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 그러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유엔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다라고 인정을 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따라서 용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번 행사의 주최 측, 그리고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러한 침공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진행이 중인데 전혀 합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1세기 그리고 20세기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조금 더 힘을 가진 그러한 국가들이 이러한 행위를 보여왔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21세기 초반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유혈 사태였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팬데믹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한 거의 3년 정도는 정말 고문에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현대, 근대 역사에서, 근대사에서 이런 규모의, 이러한 범위의,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그러한 질병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전례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팬데믹을 과거에 경험해봤다라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에도 그랬고, 그리고 서구 사회나 아니면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늘 있어 왔습니다.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스페인에서 처음 발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변이는 달라지겠지만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겪은 팬데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적절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백신을 찾지 못해서 초기에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두 개국을 방문을 했고 저는 이스라엘 출신인데 태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역량이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이버 안보에 잘 대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국가들도 일부 그런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라면은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기술적인 혁신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읽었는데 미국인들이 독일을 스파이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또 미국은 러시아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첩보 활동을 진행했다라는 그러한 책을 읽었습니다. 야심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자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기밀을 노출시키고자 해왔던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을 보면은 지식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를 보면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과거의 정교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보안, 우리의 안보와 웰빙, 우리의 야심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빼오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앨런 머스크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 AI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의 파급 효과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신흥 기술을 표출하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와는 유사하지만 훨씬 더 그 규모가, 그리고 그러한 강도가, 그리고 침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TV, 라디오, 그리고 지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거에 TV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파급력이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허위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파급시키고 또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그래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안정성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맞습니다. 사이버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 여파는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가해지는 위해는 정말 클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우리 모두 다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100년 전, 80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팬데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반드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부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리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우리는 질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통해서 위험에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령 루즈벨트, 처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과거에 일부 정말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들을 좌우했던 그러한 시대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의 질서를 마음대로 좌우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재한 것, 이 국제 수준의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단, 그리고 결의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균형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있어야지만 국제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균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흥 위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추후에 오늘 또 계속해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신흥 안보 위협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과연 답을 드릴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안보 불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몇 해 동안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안전, 민주주의, 그리고 힘과 이러한 여러 가지 강단이 없었습니다. 가령 서구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주요국, 그러니까 서구 사회 주요국들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프랑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정도로 분열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익 그리고 좌익 세력 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이러한 분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분열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결국에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 이게 안보와 웰빙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힘을 합쳐야지만 함께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호하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과 리스크 그리고 위협에 계속 대처하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야 됩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의 리더십이 다시금 힘을 내서 현재의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그 규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호적으로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적정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님. 또한 본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이 더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1, 2 바지락타리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에릭 슈미트 박사님과 본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고 계십니다. 슈미트 박사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락타리 대표님께서는 줌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계신 여러분. 오늘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 여러분을 꼭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세계 신안보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새로운 신기술의 선도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나 또 마이크로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또 그 외에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번영 그리고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을 누가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테크 리더십, 이 테크 리더들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목표를 위해서 결국은 민주국가가 기술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본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가 있겠으며 또 특히나 우리가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술 경쟁에 집중하면서 특히나 또 우리의 민주사회는 과거 역사상 당면해 본 적이 없는 도전에 당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경제, 금융, 군사력으로 크나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또 5G, 그 외에도 안면인식, 그리고 또 유전자 정보 수집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AI 매트릭스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테크에 대해서도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또 우방국들은 또 다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또 반도체 설계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스타트업들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로 이러한 글로벌 테크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를 투자를 하여서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은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은 가치의 시험이고 경제 시험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시험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된 민주, 탈중앙화된 시장 그리고 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 또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규칙 또 설정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힘과 또 특히나 우리가 AI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기술 중심의 세계 질서를 원할까요? 이를 통해서 시민을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억압한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 또 우리 군사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세계 신안보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에릭 슈미트 박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안보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되어서 앞으로도 함께 모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자크타리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포럼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쉬부 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2022 신안보 세계 신안보 포럼을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또 모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님은 세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2019년 UN 총회 연설에서 사무총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글로벌 도전 과제는 점점 더 통합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구테우스 사무총장님은 올해 초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고위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선정하신 총 12명의 고문 중 1명으로 초청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도 큽니다. 세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또 100년 만에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는 엄중하고도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는 신안보 위험의 증가인데 이는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포럼은 3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는데 바로 사이버 안보, 보건 안보, 그리고 신기술 안보로서 이는 전쟁과 분쟁만큼이나 인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사이버 공간을 보면 악성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보건의 경우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팬데믹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새로 출현한 원숭이 두창이 새롭게 보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세상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안보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신안보 위험이 점점 더 전통적인 구안보 위험과 얽히면서 국제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계 식량과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막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스인포데믹, 즉 허위 정보의 범람은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만연해지면서 지정학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느 국가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님은 2022년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에서 글로벌 안보 구상을 제안하시면서 공동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의 비전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 구상은 대화, 파트너십, 그리고 윈윈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고 대립, 동맹, 그리고 제로섬 게임에서는 벗어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보장되지 않도록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문제에 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이견과 분쟁 발생 시에 대화 그리고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을 취하고 이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비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은 글로벌 안보 문제의 증상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그리고 국민들과 협력해 글로벌 안보 구상을 실현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인 안보를 향한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도 포함되는데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 견조하고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그리고 영내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영내 안보를 수호하고 영내 번영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이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귀빈을 모시고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7시 50분까지 다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관한 세션 2를 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